자, 이제 41페이지의 연습 문제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 플러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 모든 실수 xy, 모든 실수 xy 항등식이죠. 쟤를 성립한다. 그러니까 x에 관해서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풀으라고 했냐면 x에 있는 애들끼리 묶고요, y에 있는 애들끼리 묶고, 없는 애들끼리 묶고, 없는 애들끼리 묶고 는 0 이렇게 쓰면 돼요. 자, x는 있는 애들 다 모여봐 이런 거죠. 자, y 있는 애들 다 모여봐, 없는 애들 여기 가봐, 이렇게 되죠. 아,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0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식을 아직 선생님이 안 썼네요. 미안합니다. 이걸 좀 써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게 보면은 y는 얼마가 되죠? 1-2x죠. 저걸 놓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수항이 안 맞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필기는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따라서 y는 1-2x니까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ax 쓰고요. 여기에 y 대신에 1-2x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1-2x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x p -2bx x 2 -4x 플러스 1. 자, 그럼 이쪽으로 다 넘어가죠. 여기 마이너스 3x인데 넘어가면은 x끼리 다 모아볼까요? a 있고요, 마이너스 2b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애들도 넘어가면 여기 다 써보면 b랑 여기 더하면 얼마죠? 3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3입니다. b는 3. 그럼 b는 3인데 여기다가 얘도 0이어야 되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a-6 플러스 3이 0이죠. 따라서 a 값도 3입니다. 따라서 a3, b3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자,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a, b, c, d 값을 다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럼 얘는요, 전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치를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전개보다는 수치 대입이죠. 왜냐면요,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맞죠? 이런 거 전개를 다 하려면. 근데 D값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D값은 1입니다. 왜 1인지 설명해 줄게요. 여기 다 전개하면 3차 나와요. 여기는 3차 안 나오고 여기도 3차 안 나오고 여기도 3차 안 나와요. 3차항의 개수가 얼마래요? 1이죠. 1. 그러니까 D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D는 구했어요. 좀 재밌게 푸는 방법이 있네요. 아, 이거 이렇게 따로 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구하고자 하는 거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으로 풀 필요가 없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A 따로 구하고 B 따로 구하고 C 따로 구해서 D 따로 구해서 다 더할 필요가 없이 A, B, C, D를 한 번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자,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면 여기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B만 남아요. 여기도 2가 들어가면 아예 날아가는군요. 얘도 2가 들어가면 날아가고. 그럼 따로 구해야 돼요. 다 따로 구합시다. 미안해요. 자, D는 구했어요. D가 1 나왔었고요. 자, X에 이제 뭐 대입해야 A만 구할 수 있을까요? X에 1 대입해 볼게요. X에 1을 대입하면요,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도 죽어요. 그럼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2고요. A가 남습니다. 그래서 A 값은 2 나왔어요. 그 다음에 X에 뭐 대입하는 게 좋아요? 2 대입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얘도 죽고 얘도 죽으니까. 자, 2 대입하면요, 여기는 8하고 4니까 12가 되고요. 저기다 2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입니다. 맞죠? 자, 근데 A 값이 2잖아요. 따라서 B는 10이 되죠. 맞죠? 이제 C만 구하면 돼요. 그럼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요? 이제 3 대입하면 되나요? 3? 3 대입하면은 되겠네요. 3.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 대입하니까 여기는 27, 여기는 9, 여기 3 대입하면 A, 2B,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C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긴 죽죠. 자,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여기 9 넣으면 36이고요. A 값은 아까 2 나왔고요. B 값은 10 나왔으니까 20이고요. 2C죠. 저기 2C는 22 빼니까 14가 되는 14는 2C네요. 따라서 C 값은 7이 나옵니다.
네모를 쳐볼게요. C값, D값, A값, B값입니다. 다 더해볼까요? 17, 19, 20. 4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풀이할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못 없애나? 자, 이게 볼게요.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1일 때 a, b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뭐 목순 qx라고 놓고요. 나머지를 어떻게 나요? r이라고 놓으면 안 되죠. 왜 r이라고 놓으면 안 돼요? 얘가 몇 차죠? 2차죠, 2차.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써야 돼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써야겠죠. 자, 그러면 x에 얼마 대입하면 돼요? x에 1 대입해볼까요? x에 1 대입. 왜 1을 대입하죠, 선생님 지금? q를 모르니까 죽여야 되니까.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 플러스 b 플러스 1은 여기 3x-1이군요. 문제를 안 읽네요, 선생님이. 3x-1. 여기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죠, 2. 그리고 x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싶죠.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인가요? 자, 그럼 여기를 조금만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이 세울 수 있고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b는 여기 9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즉 마이너스 2로 나눌까요? 그럼 4a 플러스 b는 8 이렇게 되나요? 얘네들을 뺍시다. 빼면은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a는 3이 나옵니다. a가 3이 나오면 b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이걸 딱 보자마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집중. 줄고 줄죠. 연조립제법.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했죠. 연조립제법 문제예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었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다가 x 플러스 1로 가죠. 근데 여기는 a 값은 뭐 당연히 구해져요. 바로 2예요.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제곱했을 때 x 세제곱 나오죠. 여기선 안 나와요. 여기서도 안 나오고. 근데 여기 2니까 얘도 2가 되겠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조립제법 문제 우리 필수 예제에서 풀었죠.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저기 좌변에 있는 개수를 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로 계속 조립제법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쓰면 얘가 나머지, 그 다음 쓰면 얘가 나머지, 그 다음 쓰면 얘가 나머지 이렇게 되니까요. 자, 마이너스 1로 해보시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 1, 0, 0. 그래서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D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3. 그래서 얘가 D값, 얘가 C값,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얘가 B값. 자, 그러면 A값이 2, B값이 마이너스 5, C값이 3, D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2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가 8이죠. 그러면 5가 정답이 되네요. 5.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연조립제법.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얘로 나눈 나머지를 R1이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F1이 R1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F1이 얼마인데요? 1 플러스 A 플러스 3이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4 플러스 A가 R1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얘로 나눈 나머지를 R2라고 하죠. 그럼 넣어볼까요? F 얼마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그럼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A죠. 근데 둘을 뭐 하래요? 얘가 R2입니다. 얘가 R1이고. 자, R1과 R2를 빼래요. 그럼 뭐예요? 4 플러스 A 빼기 4 마이너스 A죠. 그게 얼마래요? 38이래요. 자, 그럼 4, 4 지워지고요. 이 A는 38이 되니까 A 값은 얼마예요?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교육청 문제래요. 3점짜리겠죠.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잘 풀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여기는 거의 지금 시험 문제에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2, 3이라는 거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이 2고 뭐야? g-1이 얼마라는 거냐면 3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각각 얼마래요? 1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f3 값이 1이고요. 네, g 계속 F라고 하네. G3 값은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fx 곱하기 gx를 뭐라고요? fx 곱하기 gx를 뭘로 나눈대요? 얘로 나누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여기서 인수분해하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몫을 모르고요. 나머지를 뭐라고 놓자? ax 플러스 b라고 놓자라는 거죠. 됩니까? 자, 나는 왜 ax 플러스 b라고 놨죠? 여기가 몇 차죠? 2차니까. 여기를 1차로 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대입하고 싶어요? 3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죠. 여기다 3 대입해봐요. f3 곱하기 g3은 여기다 3 대입하니까 3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f3 곱하기 g3 어디 있어요? f3 곱하기 g3 마이너스 2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f-1 곱하기 g-1 한번 해볼게요. f-1 곱하기 g-1 여기다 대입하면은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근데 얘네들이 f-1과 g-1 얘네들이 곱하면 6이죠. 6. 그럼 둘이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빼면은 여기가 4a고 여기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4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정답이 되겠네요. 맞죠? 자, 넘어가서 이제 7번 문항 보겠습니다. 7번. fx를 세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5, 8, 4일 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냥 노가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 떼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로 나눴을 때는 뭐냐면 f0이 얼마라는 거예요. 5라는 거고 f 그다음에 얘로 나눴을 때는 1이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이 8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얘로 나눴을 때는 f 마이너스 1이 4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누는 게 또 3차예요. 근데 3차는 아까 내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2차에 뭐 플러스 나머지로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써요. 이 문제는. 자, fx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얘로 나누었을 때 얘가 3차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때 저번 시간에 이렇게 쓰지 말고 뭐 a 어쩌고 해서 막 나머지 똑같다고 해서 막 풀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어떠냐면 특징이 2차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조건을 몇 개 줬냐면 3개를 줬어요. 지금 미지수 몇 개죠? 3개죠. 그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가장 쉬운 0부터 대입해 볼게요. F0을 대입하면 여기 싹 날라갑니다. 0, 0 넣으니까 여기 C만 남아요. 근데 C는 5가 되네요.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자,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여기도 싹 날라가고 여기만 남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라고 했죠. C 대신에 5는 거예요. 그게 8이죠. 그 여기서 나누는 식이 뭐야? A 플러스 B는 3이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F, 그 다음에 뭐 넣고 싶냐면 1도 넣고 0도 넣고 마지막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이쪽 싹 날라갑니다. 자, 그럼 여기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입니다. 근데 C가 5랬죠.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4입니다. 4. 따라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A 플러스 B가 3,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 그럼 둘이 더해볼게요. 더하면 2A는 2가 되죠.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2가 되죠. 자, 그럼 다 집어넣읍시다. A가 1이니까 X제곱, B가 2니까 2X, C가 아까 5인가요? 5 나왔죠? 플러스 5.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찾으세요. 2번이죠, 2번.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얘 같은 특이 케이스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3차로 나눈다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문제가 나오죠.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얘를 q1이라고 할게요. 이제는 프라임 안 쓰고. 그때 나머지 2x 플러스 4래요. 그리고 f 2값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니까 f 2값이 5라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뭘 얘가 하냐면 fx를 이번엔 뭘로 나누라고 그랬냐면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눠달래요. 그럼 얘를 뭐 q2라고 잠깐 쓸게요. 여기서 이 나머지가 문제인데 이 나머지가 얘가 3차니까 몇 차로 나와야 되냐면 2차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2차를 선생님이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어요. 위 문제는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위 문제는 딱 보자마자 조건 3개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쓴 거고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A 쓰고 여기서 2차 이내에 있어요. 2차. 얘가 2차죠. 이 2차 이내를 그대로 갖고 오세요. x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4일 거다라고 쓰면 돼요. 왜라고 했냐면 그때 설명도 여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공통이 있으니까 얘로 묶어가면은 나머지가 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a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얘를 이용하면 돼요. 얘만 이용하면 끝납니다. 자, 그럼 f에다 2 대입해 봅시다. f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싹 날라가요. 그러니까 q2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2를 넣으면은 3a 플러스 여기다 2 넣으면 얼마예요? 8이죠. 근데 그 값이 5라고 했죠. 따라서 3a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fx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1일 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x를 얘로 나누는데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x-1, x-2로. 그때 나머지가 뭐냐면 2x-1입니다. 자, 근데 이번엔 뭘로 나눠달래요? 얘를 얘 인수분해 하세요. x 얼마죠?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인가요? 얘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ax 플러스 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왜 ax 플러스 b예요? 얘가 2차니까요. 맞죠? 그럼 내가 아는 정보를 한번 써볼게요. 아, 선생님 저는 f1 압니다. 여기다 1 넣고 싶어요. 그래서 1 넣었더니 여기다 1 넣으니까 1이야. 선생님 저 f2도 알아요. 2 넣으니까 여기가 3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 뭐 넣고 싶냐면 x에다 2 넣고 3 넣고 싶어요. 그럼 넣어볼까요? x에다 2 넣어봐요. 그럼 2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1이죠. 1. 그러면 여기에 싹 날라가요. 그럼 여기만 남죠. 그러면 얼마예요? 2a 플러스 b죠. 근데 f1 값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2죠. 자, 그 다음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3 대입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3 대입하고 싶어요. 여기서 3 대입하면 x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2예요. 자, 3 대입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3a 플러스 b네요. 근데 f2 값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3이래요. 그럼 9죠. 9. 그럼 2a 플러스 b가 2고 3a 플러스 b가 9니까 둘이 빼볼게요. 그럼 a는 7이죠. a가 7이니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맞죠? 14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7x 마이너스 12. 1번이 정답이네요. 맞죠? 자, 넘어가서 10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로 나눠 떨어질 때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야, 그러니까 계속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이것만 잘 써놓으면요 다 풀려요. 대신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해주세요. x-2, x-3 qx 그 다음에 나눠 떨어지니까 없네요. 여기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아, 선생님 f2-2가 0입니다. 선생님 f3-2가 0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즉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f2 값이 얼마다? 2다. f3 값이 얼마다? 2다. 라는 정보 두 개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fx 플러스 2를 그러면 이제는 뭘로 나누겠대요? 얘로 나누죠. 근데 얘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자, 그때 얘가 2차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쓴다?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쓴다. 자, 여기다 뭐 대입하고 싶다? 0 대입하고 싶다. 왜 0 대입하고 싶냐? 얘를 날려야 되니까. 0을 대입했어요.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니까 b죠. f2 값이 어딘가 써 있을 거예요. 역시 써 있네요. 2죠. 그래서 b 값은 2입니다. 그 다음 뭐 대입하고 싶냐면 1 대입하고 싶습니다. 얘 때문에. 근데 x 자리에다 1 넣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x 자리에 1 넣어봐요. 여기다. 그럼 3이죠. 그럼 a 플러스 b가 3이래요. a 플러스 b가 f3인데 f3이 2라죠. 여기 2. 따라서 b 값이 2니까 a 값은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나머지는요. 뭐 0x 플러스 2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을 qx로 할 때 qx를 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한번 써볼까요? 그냥 선생님이 푸는 게 너무 이제 지겨울 거예요. 왜 지겹냐면요. 선생님 다 일관되게 풀거든요. 뭔가 편법을 안 써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죠. 근데 나머지는 몰라요, 나도. 근데 알 수 있죠. 1 넣으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돼? 이렇게 날라가서 4네요. R값이 4가 나오네요. 그렇구나. QX를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래요. 그때는 여기가 Q 프라임 X라고 쓰고 그때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얘를 구해달래요. R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R을 한번 썼으니까. 나는 얘를 너무 구하고 싶어. 그럼 뭘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그럼 Q의 마이너스 1이죠. Q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나 Q의 마이너스 1 값 구하고 싶어요. 선생님. Q의 마이너스 1 값. 여기 R은 4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에 뭘 넣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은 거예요. 제발. 왜 내가 계속 제발이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가르친 제자 중에 이거를 한 4개월 동안 얘기했는데 결국 중간고사 때 이걸 틀려오더라고요. 왜 나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대요. 그냥 무조건 1만 대입해서 얘를 날리는 거 아니냐라고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항상 문제의 목적성을 봐야 돼요. Q를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1 이게 다 넣었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4, 4 이렇게 없애고요. 여기가 더하면 4죠. 그럼 Q 마이너스 1은 얼마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면 됩니다.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12번 가볼까요? 12번. fx가 이렇게 돼 있대요. 얘를 얘로 나눠 떨어지고 얘는 나눠 떨어진다. 아, 다 나눠 떨어지네요. 자, 지금 fx-1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나머지 0이라는 거죠. 즉, 뭐 대입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싶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f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또 나누어 떨어진대요. 즉, 난 2 대입하고 싶죠. 즉, f3이 0이래요. 그럼 이것들을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저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얘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36이죠. 그럼 3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다도 한번 해볼까요? 3 넣어볼게요. 27 마이너스 9, 3a 플러스 b가 0이다. 즉,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 자, 여기는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이에요. 자, 둘을 더해볼까요? 자, 그러면 2b는 18이죠. 그럼 b는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b가 9니까 3a는 여기 9 넘어가면 마이너스 27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예요. b는 9고 a는 마이너스 9. 네, 맞습니다. 13번 볼게요.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f2로는요, 선생님 0입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다? 아니, 나머지가 0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맞아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용하라는 거죠. F2 넣어볼까요? F2 넣으니까 얼마예요? 16 플러스 4P 플러스 Q가 0이라는 거죠. 즉 4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6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얘를 이용해야 되는데 얘는 뭐 넣고 싶어요? 루트 2 같은 거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루트 2? 루트 2 넣으면 얘 날아가잖아요. 루트 2 저기다 넣어볼까요? 루트 2 넣어봐요. 그럼 얼마예요? 저기 4 2P 플러스 Q가 0이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2P 플러스 Q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6이고. 그럼 둘이 빼래요. 그럼 마이너스 2P는 10인가요? 맞죠? 마이너스 2P는 10이니까 P는 마이너스 6이죠. P는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6이다. 따라서 Q는 8이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P 플러스 Q, P가 아까 얼마였나요? 마이너스 6, Q는 8, 그럼 더하면 2.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F2까지는 알겠어요. 2로 나눠 떨어지니까 2 대입했을 때 0이겠네요. 자,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가 FX의 인수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여기 X제곱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루트 2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X제곱 만약에 마이너스 3QX 이렇게 됐을 때는 X에다 뭘 대입해야 되냐면 루트 3 같은 거 대입해라. 뭐 마이너스 루트 3도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가 지수가 짝수인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뿔마 구분을 안 둬도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14번 볼게요. 14번. 실력 문제네요. 실력. 얘는 쉽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쉽게 푸는 방법 말고 정석대로 한번 풀어줄게요. 쉽게 푸는 방법도 알려줄 거고. 자, 이 값이 항상 일정하대요. 그럼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놓을게요.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라고요?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말은 그 일정한 값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라고요? K 값에 관계없이. 뭐라고요?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 그러면 항등식, 영영. 그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AX 2Y 플러스 6이라고 놓고 여기 K 쓰고요. 여기 X 플러스 BY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K 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0이어야 되고요. 아, 모든 실수 XY구나. 아, 일정한 값 K. 미안해요. K 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이 아니고 모든 실수 XY니까 XY에 관계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X끼리 모여볼게요. X 모여보고 Y 모여보고 그리고 상수항 모여보고 이런 식으로. 자, X 있는 애들 모여볼게요. A-K죠. 자, Y 있는 애들 모여볼게요. E-BK죠. 맞죠? 그 다음에 없는 애들 모여볼게요. 6-3K죠. 아, 플러스 3K죠. 왜냐면 6은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3K인데 2항에서 플러스 3K.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입니다. K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얘도 0이어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2라면서요. 그럼 얘가 플러스 2로 되잖아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K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플러스 이게 뭐야? 2B인가요? 2B? 2B. 2B.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B.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보다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요. 그런 이유도 설명해 줄게요. 너무 빨리 풀리는 방법이 있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선생님들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공개적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 빨리는 편법적인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랑 몇 배 차이 나죠? 마이너스 2배 차이 나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얘가 나와야겠죠. 얘 마이너스 2분의 1 해봐요. 그럼 B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2배 하면 얘 나온다고 했어요. 1을 마이너스 2배 하면 얼마예요?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끝.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랑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상수항만 따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2배 차이 나야 되고 얘네들이 마이너스 2배 차이 나야 된다. 해서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마이너스 2로. 뭐 그런 느낌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실력 문제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등식이 성립할 때
A0, A2, A4, A6 이거는 거의 뭐 암기가 되어 있는 내신 문제인데요. 이건 거의 나와요. 근데 어렵게 해서 나옵니다. 지금 짝수들만 모였죠. 자 봐요. A0, A2, A4, A6. 선생님 A0도 짝수인가요? 네, 0도 짝수예요. 근데 이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해요. 어디에서는 0이 짝수라고 써있고 어디에서는 0은 짝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홀짝 문제는요. 뿔마뿔마예요. 뿔마가 뭐냐면 뿔마여야지만 둘이 빼거나 더해서 홀수만 짝 없애거나 짝수만 짝 없앨 수 있어요. 이거는 천천히 자기가 한번 써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난 이런 애들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 그 x에다 한번 1을 대입해볼까 우리? 자 1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좀 문제를 좀 올릴까요? 이렇게. 공간이 좀 나와야 되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 1, 1, 1이니까 3이죠. 그럼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에요. 이다 1 대입하면 A0, 1 대입하면 A1, 1 대입하면 A2, 1 대입하면 A3, 1 대입하면 A4. 그냥 다 써볼게요 한번. 이거는 별로 안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선생님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요? 그러면은 이 홀짝에 구분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왜 홀짝에 구분이 생기는지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마이너스 1을 한번 여기다 넣어봤어요. 그럼 여기 없어지고 여기 1이 됩니다. 1. 맞죠? 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A0는 넣을 게 없으니까 이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여기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A1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다시 플러스 1이 돼서 A2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오! 뿔마 나왔네요. 뿔마 그럼 뿔마가 나오게 하는 무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저는요. A0, A2, A4, A6만 구하고 싶거든요. 얘네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을 사라지게 하려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하면 됩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여기 28이죠. 얘는 2A0죠. 왜냐면 두 개. 얘는 사라지죠. 2A2, 2A4, 2A6죠. 선생님 저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A0, A2, A4, A6예요. 그럼 2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의 정답은 28에 2로 나눈 14가 정답이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됩니까? 16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3 플러스 x랑 f3 x를 만족시키는 다항식을 fx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었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x는 3에 대한 대칭이 있는 함수거든요. 근데 이게 fx가 정확히 뭐인지는 안 적었기 때문에 그냥 f5가 4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죠? 여기가 1고 얘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자, 근데 내가 아는 것들만 한번 써볼게요. fx가 뭐예요? x-1, x-5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를 어떻게 써야 돼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쓰죠. 선생님 저는 이걸 아니까 그냥 5 대입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f5 값은 얼마냐면요. 5a 플러스 b예요. 근데 그 값이 4입니다. 그건 좋은데 쟤를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 1을 대입하고 싶겠죠. 그럼 a 플러스 b죠. 근데 f1 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서에 숨어 있겠죠. 얘가 1이 되게끔 하는 값이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얘가 1이 되게끔 하려면 x에다 얼마 넣어야 되는지 생각해 봐요. 3 플러스 x가 1이 되려면 얼마 넣어야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1 값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지금 f5 값과 어떻다는 게 나왔어요? 같다라는 게 나왔네. 근데 나 f5 값 아는데 4인데 5 땡큐 끝났네. 자, 둘이 뭐예요? 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4a는 0이죠. 따라서 a 값은 얼마? 0. b 값은 얼마? 4. 따라서 ax 플러스 b의 형태는 그냥 4가 됩니다. a 값이 없는 거죠. 왜냐면 0x 플러스 4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4라고 쓰면 되죠.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조금만.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몫이 qx, 나머지가 2.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
좀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써야 되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책을 좀 보세요. 왜냐면 공간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아서.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2. 자, 그 다음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뭐 몫을 q'x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3. 자, 그 다음에 fx를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뭐 몫을 q2'이라고 할게요. 그때 rx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써야겠죠. 자, 이렇게 세 개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얘 값을 구해서 3을 대입하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f1 값이 얼마다? 2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q-1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런 걸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를 한번 궁금하면 당연히 우리가 q2'x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을 대입해야겠죠. 왜냐면 얘는 날리니까. a 플러스 b죠. 근데 a 플러스 b가 f1이니까 f1 값은 2죠. 그 다음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선생님 저는 f 마이너스 1일까 몰라요. 어떻게 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봐봐요. f 마이너스 1일까 모르죠. 그럼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더하기 2죠. 근데 q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3이라고 두 번째 푼 거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맞죠? f 마이너스 1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입니다. 맞죠? 그럼 둘이 더하면 되죠. 그럼 2b는 마이너스 2죠.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a는 3이 됩니다. 따라서 3x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래요? 3을 대입하니까 9 마이너스 1 해서 8이 정답이 돼서 4번이 정답입니다. 뭐 필기를 하실 분들은 멈춰놓고 필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제로 나누었을 때 이게 참 재미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맞아요. 이 120을 뭐라고 놔야 돼요? x라고 놔야 되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야, 근데 보이지 않냐? 이게 당연히 120을 x라고 놔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안 드는데요? 아니 들어요.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죠. 121은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x 플러스 1이죠. 몫을 qx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1차니까 나머지가 뭐가 돼요? r이죠, r. 자, x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죠.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r이죠. 그럼 r 값은 선생님 마이너스 3, 땡 틀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숫자를 나눌 때는요. 나머지가 절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얘를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4, 7에 28. 벌써 이상하죠?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풀었어요. 예를 들어. 나머지는 마이너스 2고 몫이 7이야. 맞는 말이긴 하죠. 무슨 말이냐면 26이라는 애는 4 곱하기 7의 마이너스 2죠. 근데 숫자에서는 이 내 말에 오해하면 안 돼요. 식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도 돼요. 식으로 나눌 때는. 근데 얘 지금 숫자죠. 얘 숫자죠, 숫자. 이해돼요? 숫자에서는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마치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r이 마이너스 3이 나왔죠. 그럼 어쩌라는 건데요, 선생님? 봐봐요. 다시 이 예를 볼게요. 26 아까 4, 7에 28 이렇게 했죠. 근데 원래는 뭐예요? 26, 4, 6, 4, 24 해서 4죠. 2죠, 나머지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나온 값 있죠. 얘를요, 이 나누는 수 있죠. 나누는 수에서 빼세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118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음수가 만약에 나오면은 이게 양수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음수가 나오면 뭐냐면 이 나누는 수 있죠. 걔로 빼면 됩니다. 아니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6, 뭘로 하면 돼요? 32?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66에 36, 선생님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나머지를 음수로 쓰면 안 되죠. 원래는 원칙이 뭐예요? 30이면 6, 5, 30 나머지가 2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빼봐요. 얘네들이 이렇게 더해보세요. 그럼 2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몫에 있는 하나를 빌려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만큼 목 하나가 6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빌려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이 문제가 뭐 소위 말해 킬러 문제에 많은 소스로 쓰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쉬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인수정리 쪽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교과서 문항에서. 근데 뭐 이거는 좀 더 연습을 센이나 이런 교재로 좀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 px가 서로 되는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pa, pb, pc가 0이고 p0가 마이너스 6일 때 px를 6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궁극적으로 p6이 얼마냐 이것만 구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해석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로 나눠도, 그러니까 이 말부터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얘는요 x-a랑 x-b랑 x-c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니 선생님 왜요? 왜냐면 여기 나머지가 0이어야 되니까. 맞죠? 왜냐면 다 0이잖아요. 지금 a 넣어봐요. a 넣으면 이거 싹 0 되죠. b 넣으면 0 되죠. c 넣으면 0 되죠. 아니 선생님 여기 qx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문제를 다시 읽을게요. 몇 차 다항식? 3차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를? px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써있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4의 자연수 a, b, c래요. 그리고 p0 값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6이래요. 한번 p0 넣어볼까요? p0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c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b, c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b, c 값이 6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6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다 6 대입하면요 6-a, 6-b, 6-c입니다. 그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건 세곱은 알아요. 세곱. 근데 얘는 몰라. 이거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라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연수죠. 자연수. 자, 그러면은 때려 맞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 B, C의 곱이 얼마가 나와야 된대요? 6이 나와야 됩니다. 6.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자연수래요. 뭐라고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 곱해서 6 나오는 세 자연수 말해보세요. 1, 2, 3? 맞죠?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럼 A를 뭐라고 놓으면 돼요? 1. B를 뭐? 2. C를 3. 이렇게 놓으면 끝나요. 아니 선생님 A가 3이고 B가 뭐 1이고 뭐 C가 2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1, 2, 3 대입하면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여기다 1 대입하면 5고 여기 B 자리에 2 대입하면 4고 C 자리에 3 대입하면 3입니다. 그래서 답은 60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다 마쳤고 이제 그 다음 단원인 인수분해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수학상이라는 그 단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곱셈 공식하고 다항식 나눗셈까지만 할 때만 하더라도 엄청 그냥 외워서 하면 뭐 다 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항등식을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선생님 뭐라고 했죠? 항등식은 풀이법이 두 가지, 미정계수법. 자, 뭐? 계수비교, 수치대입. 계수비교는 전개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자. 수치대입은 내가 뭘 대입해야 이 문제를 유리하게 풀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치대입에서 나온 문제가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뭘 대입하면 이 QX를 없앨 수 있을까? 뭘 대입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였죠. 이상으로 항등식부터 인수정리까지를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인수분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